상당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우리 대학 현실에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들을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부터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최승희입니다.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 너무 섬세한 데까지 터치해 주셔서 토론자는 범위가 좀 짧아져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제에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대학 교육의 방향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의 직업이나 고용 자체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 교육의 역할, 정말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이 주어진 한계는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한계를 뛰어넘는 잣대를 좀 넉넉하게 주시면은 대학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실업 발생 문제 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뭘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일상적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창의적인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문제는 그 증가 수요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 경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공유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산업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의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생산 설비조차도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만큼 빌렸으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제도입니다.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총수요 증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되고 총수요 감소는 실업으로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시장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욱 강력한 무크의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세계 공항이 얼마 전에 한 40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그 타개한 것이 미 해군에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에다가 이 포 사거리의 측정도, 정확성 이런 것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확성을 계산하다가 나온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 산업이
다시 우리 공항을 끌어올려서 세계가 안정된 그런 경제 정책을 설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오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시대를 벗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무크 역시 공유 경제와 초연결 그 무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초연결 사회에 세계적인 규모로 각종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한 교육 현상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지요. 이 역시 교육 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성자 독식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교육 시장에는 자본과 인재풀이 풍부한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적 성자 독식이 나타나고, 세계 교육 시장에는 세계적 성자 독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교육 시장의 총 수요를 감소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위에 어떤 경우에도 총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 정도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리한테는 참 충격적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미래를 살펴보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한 책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것도 대학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2020년이 아니라도 사무, 행정직군, 제조, 생산직군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직군 등의 상대로 작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조 원 이상 상장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 업체들이 직원 수는 1년 사이에 1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1년 사이 3,698명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이익 1조 원을 돌파한 한 대기업은 영업이익은 4배 늘었지만 고용 총 인원은 4% 감소했습니다. 한 300여 명. 이 기업은 연간 투자액이 3,5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투자는 기술, 자동 설비 위주이고 고용과 직결된 공장 증설 등은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의 영향으로 5년간 신규 일자리 272만 개 중 연봉 3천만 원 이상 정규직은 8%뿐이라고 합니다. 5천억을 들인 공장의 고용은 고작 10여 명이고 대부분 자동화 로봇들이 업무를 대신하고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워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려도 투자
이퀄 고용 정대란 등식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한국이 531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위인 싱가포르는 398대입니다. 그리고 3위인 일본은 305대입니다. 4위 독일은 301대보다 압도적으로 로봇의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미 고부가가치 장치 산업으로 전환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경제의 화두이고, 이 같은 고용 창출 능력이 감퇴는 산업계 전반으로 이미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기도 한 스마트 공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구매나 자재, 관리, 재고, 파악 등이 직업에 대해 대부분 자동화되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지만 당장은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 실업이 결국 줄어들 리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의 육성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동시에 갈까? 또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나? 4차 산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4차 산업 기반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그리고 구글은 MS 등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대학이 이 일을 다 떠맡아야 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도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 기업들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표된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세계 30위 이내는 한국은 한 대학도 없습니다. 10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이 4개밖에 없습니다. 신정부는 지금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의 기술 기반 수립을 대학에다가 떠맡기더니만 신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같이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신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립대 정원을 확대하여 전체의 40%로 현재의 2배 이상 국립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현행의 사립대를 30개 내지 50여 개를 감축시키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공립화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뭔가 모순 있고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개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말일 것이지만 대부분의 한 개 대학들은 지방 소규모 대학들입니다. 이를 공립화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가 안 되어 한계 상황에 몰린 것인데, 그 부담을 정부가 떠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시장 원리와 사회적 신인도에 맡겨서 자연 도태가 더욱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대학은 신입생 중원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방사립대학들은 단순히 돈 먹는 하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지역 균형 발전의 보루다. 즉 지역 사립대학들은 문화 활동의 기지이며 지역 균형 발전이 천병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이 공립화하겠다는 생각은 그 저변에는 대학을 마치 특히 사립대학 마치 범죄 집단시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대학 경영이 투명화된 상태에서 어떤 비리로 대학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 언론 등으로부터 2중, 3중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차라리 대학 자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이저 대학들은 4차 산업의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어떤 대학들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어떤 대학들은 인문 플러스 자연으로 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또 어떤 대학들은 취업을 강화하고 획기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학과 더불어 청년 취업을 강화하는 공동 보조의 방향을 수립하고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진 4차 산업기술을 기업과 대학이 분담 또는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6년 세계 민간 부분의 R&D 연구개발 투자 순위에서 미국들의 합산 점유율이 3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R&D 투자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1위 인터넷 기업인 구글 1위, 또 구글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 주요 기술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미국 기업이 클라우딩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등의 미국 기업이 자동화나 로보틱스에는 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등의 일본 기업이 소셜 네트워크는 휴렛 테크트 등이 미국 기업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산업 기세는 아주 거셉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시장 장악은 물론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새 정부는 대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닐 우산을 들고 우박과 큰 대폭풍우를 맞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정부는 인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지나친 시장 개혁은 또 다른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고자 늑대를 사냥하니 처음에는 원래의 목표대로 사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해도 개체수를 조절할 늑대가 없으니 사슴들이 식물의 뿌리까지 먹어치우면서 국립공원도 황폐해지고 3년 후에는 오히려 사슴 개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해 여러 세계의 시장들은 이른바 복잡계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 섣부른 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 7년 동안 영국을 뛰어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취지로 시작된 중국의 대약진 운동, 당시 곡식을 먹는다고 해서 참새, 쥐 등을 모두 박멸시키라는 모택동의 지시로 중국 전역에서 참새, 쥐 등을 모두 잡아 죽이거나 없앴습니다. 그런데 해충들이 창궐하여 농사를 망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대참사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발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피상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의 변화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발표를 통해서 많이 제시된 4차 혁명 시대의 특성이고 바로 여기에 대학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즉 발제에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유연성,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등이 기반이 되고 특히 인재교육이 아주 중시하게 되겠습니다. AI 등장에 대응하여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계적 성질을 탈피하여서 어려운 AI에 대항하는 인간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 같은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또 더욱더 힘든 양상의 난제가 발생시키며 생산, 양식, 산업구조, 생활 방식에 더해 사회적 관계, 문화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앞으로 또 올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발제에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 역량이 무엇인지 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파고의 출연에서 보듯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인간 고유 역량의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의 준비 정도는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위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교육 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주요국 중
5위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 점은 한국 정치의 역행 과정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하율은 2인 취약률은 2인 반면 교육 시스템 질은 66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83이라고 보는데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엄청나지만 교육 시스템은 열악한 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악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외면하는 정치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들을 대학에서 길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합리적 구조조정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기반의 임금 조정 이것도 거부하고 봉건적 고용 세습 등으로 인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시대에는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 미래 유망한 인재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세계 경제, 세계의 기술 등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은 지금까지 상당히 자율성 없이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좀 순위 속도가 더욱더 늦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대학을 좀 자율화시키는데 좀 정부가 큰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해 총장님이 또 다른 발제를 이제 준비하셨는데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많이 쫓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분이 더 남으셨는데 전체 일정상 나머지 두 분 총장님은 죄송하지만 한 10분 내에 이렇게 해주셔도 전체가 일정이 조금 쫓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숭실대학 황준성 총장님 많이 준비하셨지만 10분 내에 맞춰 주십사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사회자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서 제가 토론 주제를 잡은 거는 4차 산업혁명, 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잡았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소위 말하면 직업 생태계의 지각 변동,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지각 변동, 그리고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문 생태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소위 말하는 빅뱅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내린 진단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등교육을 맡고 있는 학문 생태계는 여기에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정 토론자로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히 대학교육 4.0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한 10분 동안 저의 논의를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목차를 가졌는데 1번과 2번은 우리가 6번째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주로 세 번째 내용에 포커싱을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앞서도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의 법칙이 존재하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는 융합판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한 8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나노테크놀로지, 퀀텀 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터넷 오브 싱스, 3D 프린팅 앤드 오토노머스 바이클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게 대표적인 4차 상명을 주도하는 기술 내용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그동안 진행된 로봇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멘탈 인텔리전스가 만들어 놓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미 멘탈 인텔리전스가 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만든 알파고에 세계적인 명기사들이 이미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IBM이 만든 워슨이라고 하는 이 퀴즈 왕이 미국의 유명한 저퍼디 퀴즈 게임에서 이미 퀴즈의 왕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절이 이미 AI가 소위 말하면 MI를 좀 능가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오는 AI가 어떻게 진화하냐 그러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딥러닝하고 셀프러닝하는 것이 AI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MI가 AI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일반 컴퓨터의 10억 배의 성능을 갖고 있는 퀀텀 컴퓨터가 조만간에 상용화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술 혁신이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터넷 오브 싱즈를 보니까 머지않아 지금 초기에는 한 100만 건 정도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머지않아 50 빌리언 한 500억의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한다는 것이 바로 AI 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현재 IoT의 그 가치 사슬이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크게 한 7단계로 좀 진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겨우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스테이지인 스마트 오브젝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플랫폼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커스터머까지도 앞으로 계속 진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뱅킹도 이제는 핀테크가 중심이 돼서 세계적인 글로벌 뱅킹 기업들은 이미 다 디지털 뱅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미 3D 프린팅 시대가 지금 이제 4D로 지금 넘어가는 상당히 빠른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단계를 현재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환경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베이스.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독일이 민관 학위연대에서 만들어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아젠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독일 같은 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미국 주도의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은 인간 본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독일조차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2011년에 정부가 주도하는 또 민간이 협동하는 또 학교가 연대하는 소위 말하는 민관학의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앞서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사용한 이 자료가 바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0년에 발표한 The Future of Jobs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주체도 갖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전통의 일자리들은 줄어들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일자리들은 만들어지는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만 개는 없어지고 한 200만 개는 새로 생긴다. 그래서 썸에 보면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한 500만 개 일자리가 상식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한 신규 채용에 관한 인크리지
레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 이제 신규 취업이 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레갈이거나 아트,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앤 미디어나 컨스트럭션이나 익스트랙션,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오피스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계속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파이낸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컴퓨터 앤드 매스매티컬,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세일즈 앤드 릴레이티드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자리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발전되어 나가면 아마 감성과 이성적인 자본 줄어들 거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영성의 세계는 이겨나가지 못할 거다. 그게 미래 가장 유명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성직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되거나 또는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되면 그건 아마 가장 안정적이고 아무리 발달된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 있는 직업이 될 거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대학 현장에 있고 또 제가 총장 된 지도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습니다만 또 기존에 계속 대학은 뭐 변화가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계속 지금까지 대학의 개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폼이나 또는 뭐 리컨스트럭션 정도의 개혁까지는 안 될 거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지배하는 메인 패러다임을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리셋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학과를 통폐합한다거나 조금 뭐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개혁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대학의 위기의식이고요. 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면 저는 오히려 인간의 윤리, 도덕성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연 인간의 전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덕성과 윤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뭐 사람이 스마트해야 되고 예의가 바라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인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성의 모습을 대학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학의 하나의 교육의 축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결국은 전문 인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그래서 그것을 감히 모든 학생을 과학자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도전 정신이고 창의력이고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을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축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2번의 축은 전공 영역에서 새롭게 지금 리셋하려고 지금 이제 플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육체적 능력에다가 대학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스펙 관리, 전문 지식, 한 분야의 전공 심화 이런 이제 유치의 능력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의 능력으로부터 인지 능력으로 능력의 영향을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능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인지 능력, 창조력, 논리적 추론, 수학적 추론, 시각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의 틀로 자리 잡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본적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인 학습 능력, 발표 능력, 읽기 기회, RCD 해독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베이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프로세스 어빌리티, 절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경청하는 태도, 비판적인 사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연결지어서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상호 관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취업이 어려우니까 고시 준비하고 나오는 학생이 많아졌는데 앞서도 우리 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 팀워크인데 가장 낮은 게 팀워크인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상호 관계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자그마한 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아직 그야말로 아직은 지금 AB 수준인데 시간도 없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적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으로서 좀 가능한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VC에 연결하는 것이고요.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 정부, 기업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대학의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막대한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은 돈이 없다. 결국 정부도 돈이 없다. 그럼 기업이 이쪽에 산업혁명 문제를 만들어서 대학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법제도 정비 수립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솔루션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차 산업에 특화된 학문 집중을 육성시키고 연계 학문을 좀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드 지식정보 사회 사용자들을 육성시키고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피동적 학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PBL이나 등등 해가지고 능동적 학습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좀 다양한 학문 접근을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일부 대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2학기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을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전공 과목을 스스로 융합하고 설계해서 융합 전공 심사위원회 허락을 받으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융합 전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융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연한 창조력을 형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의 컴퓨터 언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이것을 전공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AI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너무 좀 말이 빨랐는데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대학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총장에서 바람이고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총장님답게 시간을 딱 10분 맞춰주셨고 특히 그동안 우리가 미국 사례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독일 사례까지 이렇게 가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철학을 하신 김도종 총장님께 10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이건 실례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역사적으로 10분 내에 맞춰야 될 상황이니까 실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10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미래 예측을 해서 저에게도 5분 이내에 끝내라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 직업을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이제 교육부에서 프라임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다닐 적에 몇몇 교수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앞으로 유망한 미래 산업 중에 배달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뜰 거다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10년 이내에 소위 택배라고 하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의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결국은 하나의 도구의 혁명이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밑에가 다 안 뜨는데 그 도구의 혁명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도구의 혁명, 에너지의 혁명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영역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의 도구의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도구가 또는 어떠한 새로운 에너지가 사회 구조를 바꾸고 철학 자체를 바꾸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그 아주 그 유망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IoT랄지
AI, VR 우리가 김경 총장님이 준비하신 이 가상 시뮬레이션 체험을 앞에서 다 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유망한 것은 이제 생체 인터넷이랄지 또 새로운 에너지 혁명. 지금 신정부가 원자력 발전도 안 하겠다, 화석 연료 발전도 안 하겠다. 앞으로 그 유럽처럼 무지무지하게 비싼 전기 요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런 생체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농업의 분야, 이게 단순한 스마트 농업이 아니고요. 이런 게 더 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도구의 혁명의 의미로서 도구의 혁명의 의미로서 제일 획기적이었던 것은 기원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집트에서 쟁기날 보습을 발명했을 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100배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소위 인류의 주거 문화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가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구의 혁명이 생각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의 혁명을 가져왔는데 1차 산업 자본주의 시대와 금융 자본주의 시대, 영국이 주도하던 산업 자본주의 시대, 미국이 주도하던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의식주 욕구를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제조업이라는 게 전부 의식주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 정신적인 욕구인 진선미 욕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소위 지식 정보에 대한 욕구, 도덕적인 욕구, 감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건데, 뭐 이거 도덕적인 욕구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도덕이 산업화됐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관점인데 바로 엊그저께도 성추행한 한 치킨 체인점 본사 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체인점 지금 매출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AI와 지금 이제 치킨 체인점 사장의 성추행 사건, 이 사장이 성추행했다고 그 물건 안 사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개인화 사회, 개별화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별화 사회가 됨으로써 가치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그리고 다중 직업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일생 동안 3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앞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황 총장님께서 성직자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성직자도 다중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제 비영리 노동이 이제 영리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인데 지금 그게 다 영리화되고 있잖아요. 우선 간병사 아주 중요한 직업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과거에는 자원봉사 영역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는 못하겠지만 이게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철학적 관점, 생각의 변화함에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인가. 이게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이제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를 거쳐서 문화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이 문화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는 것은 아까 진선미 욕구, 정신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 이것을 1차, 2차, 3차 산업에 의해서 제4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슬기무 산업이라고 이렇게 하죠. 참고로 저는 우리말로 학문학이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좀 자주 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슬기무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소기업, 1인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과거 이제 소위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규모의 대공장 체제였죠. 대규모 공장, 대도시가 이 사회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거 형태도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 흩어진 도시, 이런 형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기업이나 1인 기업 중심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이 개인 맞춤형, 이제 소위 이제 스마트 사회라는 게 개인 맞춤형 사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뜨게 될 거다. 그리고 교외 도시, 교외 주택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 만들고 가치를 더하고 가치를 바꾸는 산업,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들이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의식주 산업에서 정신적인 욕구인 진선미 산업을 융합하는 이러한 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표지만은 이게 그 의산업과 진산업이 합쳐진 어떤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정신적인 욕구와 물질적인 욕구, 이게 융합된 여러 가지 형태로 융합된 산업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게 여기에서 소위 가치를 만들거나 가치를 더하거나 가치를 바꾸어서 창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학 교육,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를 대비해서 전교생 창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행과 더불어서 창업 펀드도 다 만들어 놨어요. 창업학교를 이수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모든 이제 기업과 소위 산학 협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학교가 모든 학과가 자기 기업을 하나씩 만들어라,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이제 전 학과가 창업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창의력, 상상력, 그래서 창직 교육, 창업 교육과 창직 교육은 좀 다르죠. 이것을 이제 교과 영역과 이제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교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소위 그 직제 교육, 우리가 이제 국제 교육, 이제 학제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직업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직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융합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우 자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냥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모든 신문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안 나오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1학과 1기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그 혹대려다 혹 붙인 식으로 건국대학교 총장님이나 삼육대학교 총장님한테 우유 가지고 와라, 두유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원광대학 공진당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학교 소위 학교 기업에서 만든 몇몇 총장님들은 잘 그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소학원을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도록 공진단을 안 갖고 왔지만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실제로 학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제 그 우리 이제 약학대학과 관련된 그런 원광제약이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소위 셀파 오르기 경영이라는 걸 항상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약학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수가 많아요. 그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1조 원의 예산이 든다. 이게 상식화된 얘기예요. 근데 셀파 오르기 경영이라는 건 뭐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데 허영호나 이런 분들은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셀파들은 스리퍼 신고 올라가요. 이게 정상에 올라간 거 똑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스리퍼 신고 올라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그리고 인문예술계도 전부 저비용 고부가가치 생산. 이게 이제 셀파 오르기 경영인데 이걸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넘어서서 저희는 5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종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공진당보다 더 좋은 거를 가져왔으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